네, 화제의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폭설 관련 이야기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면서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출근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27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을 넘기면서 서울과 경기 등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가요?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되려면 24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게 돼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데 네. 지금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대설특보 그리고 일부 지역은 경보가 내려진 네. 지역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20cm 이상, 산간의 경우에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때 굉장히 경보의 기준은 눈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지금 눈의 양이 예. 꽤나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15cm 이상,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도 거의 5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비구름처럼 이 저기압이 들어오는데 기온이 낮다 보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는 경로, 그리고 찬 공기가 확장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에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네. 지금 지난 밤 동안에는 그 두 가지의 모든 조건들이 원인이 돼서 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강화문 현재 상황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눈이 이제 이번 눈을 두고 굉장히 무거운 눈이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뭐 흩날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먼지처럼 날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의 무게를 체감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1cm의 눈은 1mm의 비와 거의 맞먹습니다. 하지만 예. 눈의 무게를 따졌을 때는 굉장한데요. 그 이제 피해의 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과 같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방눈 같이 예. 좀 부피가 큰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눈 자체 안에 수분,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폭 10m 그리고 예. 가로 20m 정도의 비닐하우스에 50cm의 눈이 내려 쌓였을 경우에는 30톤에 해당되는 하중이 아이고. 추가가 됩니다. 거의 네. 뭐 15톤의 트럭 두 대가 비닐하우스 위에 얹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일반적인 눈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기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서해 바다는 아직까지 따뜻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내릴 때 아무래도 좀 수분이 많이 공급된 무거운 눈이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눈 예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제 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의 기온에 눈이 내리는 거 이거 왜 이런 건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 대기의 온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관측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고도마다 측정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 활용을 하는 거는 지면으로부터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한 1.5km 떨어진 상공에서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눈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만 이 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상의 온도가 높게 되면은 내리는 과정 안에서 비로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눈, 비가 섞여서 내릴 경우에는 이 지상으로부터 한 800에서 900m 떨어져 있는 그 상층의 기온이 한 영하 4도 아래로 떨어지기만 시작하면 예. 지상으로 충분히 눈이 내려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상에서는 한 영하 1도에서 1도 정도 상에서도 상층의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눈비가 섞여 내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상층 한 800에서 900m 사이에 영하 4도선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상청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눈비 예보를 함께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고 하는데 강풍 오늘도 이어질 수 있나요? 물론 어제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찬 공기가 상층에서 내려질 경우에는
예. 한 5km 상공의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면 수압이 굉장히 세지듯이 바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예.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다의 바람 그리고 주로 이제 서해안, 해안 쪽으로 강풍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좀 강풍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찬 공기가 확장을 할 때는 찬 공기와 함께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풍특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내륙 지역에 남아 있는 강풍에도 각별히 계속해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겨울 날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상청이 이번 겨울 굉장히 추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의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요 또 따뜻한 겨울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맞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따뜻하라기보다는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개개인의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날씨를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굉장히 11월은 추웠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11월 상순 같은 경우에는 25도로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아마 12월에 접하게 되면은 11월 동안의 날씨 평균을 냈을 때도 11월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근했다라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매월 23일에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네. 13개국들이 발표하는 그 수치 예보 모델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 모델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달만 해도 좀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을 12월에 좀 우세하게 봤다면 이번에 다시 전망하기로는 이제 12월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로 다시 봤다라고 하는 거에서 재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년보다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포근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처럼 평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지만 그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이상 고온의 현상과 이상 저온의 현상이 덩달아 나타나게 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위와 함께 또 폭설도 덩달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날씨를 좀 보면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포근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또 10도 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너를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습 한파, 대설특보 이런 게 이번 겨울에도 많이 발령이 될까요? 이렇게 널뛰는 날씨가? 그렇죠. 지금 이제 비단 우리나라 주변의 날씨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예. 기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바다 온도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극한의 그런 날씨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이미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다만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가을처럼 좀 짧은 기간의 롤러코스터처럼 하루 네. 만에 좀 기온이 급감하는 형태보다는 한 번 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3한 4혼의 형태가 아니라 7한 7혼이라든지 10한 10혼이라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추위가 길고 또 반대로는 더 이제 뜨거운 날씨는 또 더 길게 이어지는 그런 좀 텀이 긴 날씨에 좀 양극간의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게 또 오가실 때 피해 없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